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자,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 20대마저 주식, 코인 자금까지 빼서 추격 매수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2030 세대들이 연끌을 하고 있다는 기사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 이제 30대들이 주로 이제 여기를 주도했다면 20대는 아직 비중은 작지만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20대들이 돈을 모으느냐? 예, 지금 주식이라든가 코인이 그동안 굉장히 성장세가 가팔랐죠. 일찍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 20대가 많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29세에 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이 상담 온 적이 있는데요. 자금이 50억이었습니다. 50억. 네. 반포 구주공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분 말고도 뭐 주식으로 15억 번 분도 오시고 코인으로 특히 코인으로 좀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러 오시는 겁니다. 어쨌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좀 부동산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를 좀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금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그런, 이제 부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20대 이하의 비중이 19년도에 4.31에서 작년에 4.73, 올 상반기에 5.66, 7월달 6.02, 8월달 6.33으로 매달, 매년 늘어나는 그런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의 주택거래 형태는 대부분 갭 투자입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실거주 집을 살 시기는 아니잖아요. 20대가 실제로 기혼 가정을 꾸리는 확률이 10%도 되지 않다 보니까 한마디로 미혼율이 90%가 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갭 투자로 일단 투자를 해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들입니다. 청약만 기다리다가 집을 못 사는 선배들을 보니까 평생 무주택자가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결혼은 아직 멀었지만 우선 집부터 샀습니다. 결혼할 때 집 한 돈을 종잣돈 삼아 서울에 입성하려고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2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25평 아파트를 수원에 있는 걸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직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신축은 아닐 거고 25평의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안고 전세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아직 가격이 좀 덜 오른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라도 잡아 놓으시게 되면 이분도 여기서 거주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혼할 때 이 집을 팔아갖고 그동안 또 모으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인 거죠. 그러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그 투자를 잘하셨던 게 전세 보증금 4억 원에 실투자금 1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죠? 예.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에 신용되는 회사주 결국은 자기 돈 5천만 원으로 5억짜리 90%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4억은 무이자 레버리지 전세를 끼고 한 겁니다. 요즘에 그런 거 찾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든든하게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저도 이걸 뭐 해봤지만 5천만 원 이제 현금으로 있었다면요 야금야금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올인해 갖고 쓸 돈도 없을 뿐더러 이제 신용대출 해달 대출도 5천만 원을 더 빌렸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자가 또 나가겠죠. 이자가 나가니까 내가 쓸 돈을 억제를 합니다. 예, 자동적으로 소비 습관도 좋아져요. 저축도 잘 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예, 반드시 집을 좀 매입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구입할 때가 되게 되면 집을 못 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잖아요. 추첨제 같은 것들만 기대해야 되는데 추첨제로 다 몰릴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당신 친구, 내 친구, 저쪽 친구도 다 20대나 뭐 1인 가구들, 30대 초반의 1인 가구들은 다 안 돼요. 다 청약은 기대도 안 해. 다 추첨제로 몰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경쟁이 세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가점제, 추첨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당첨은 로또보다 어렵고 전세값,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쓰고 있다. 문제는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값도 치솟죠. 임대차 3법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도 감당되지 않아. 대부분이 이럴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세 대출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월세살이를 해야 할 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환경 때문에 사회초년병이 20대 부동산 시장 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1인 가구를 대표하는 이런 살인적인 전세가가 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부 정책에 20대들이 이렇게 내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는 너희들한테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도 참 무슨 얘기죠? 예, 병 주고 양 주고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5.6%에서 7월과 8월에 3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자, 지난해에는 급등하는 집값에 놀란 30대의 패닉바잉이 두드러졌지만 올해에는 재테크에 눈뜬 20대의 추격 매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대들이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30대 비중이 23%, 24%, 25% 여전히 30대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20대도 늘어나고 있고 그럼 뭐가 줄고 있느냐? 40, 50대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죠. 40대 비중은 27, 29에서 24%로 그 다음에 50대는 20에서 17% 감소. 이게 이제 통계 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30대 비중이 25%고 40대 비중은 지금 24%. 맞네요. 지금 30대 비중이 25%고 40대 비중이 24%잖아요. 역전됐습니다. 30대가 더 많이 샀죠. 예전엔 40대가 월등히 많았지만 지금은 30대가 더 많고 20대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 합쳐서 40대보다 많은 건 벌써 일어났던 현상이고 30대만으로도 40대보다 많은 그런 현상까지도 생겨나고 있어요. 자, 올해는 거래가 좀 뜸해 집을 살 만한 사람은 다 샀나 싶었는데 요즘은 20대가 집을 보러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래가 뜸하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다른 기사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결국은 20대는 늦을수록 기회가 없다는 인식이 작용하게 된 거고요. KB 리본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12억 정도 수준입니다. 뭐 내년 상반기 중에 또 13억도 갈 것 같고 14억, 15억 계속 가겠죠. 평균 가격이. 엄청나죠? 맞벌이 부가 대출을 받아도 마련은 힘든 금액일 뿐더러 대출도 잘 안 해주는 환경입니다. 자,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면 집값이 더 올라 영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까 무서워 질러버렸다. 잘하셨고요. 자,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살 집이 없다. 강북 번동 주공의 12평짜리가 6억, 9개월 새에 1억 7천만 원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13층 매물이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아직은 싸네? 주공아파트 전용 41.3 좀 작은 거예요. 번동의 주공아파트니까 저렴한 거지만 사실 뭐 6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작년 12월에 같은 면적 11층이 4억 3천에 팔렸으니까 9개월 사이 39.5%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3천이고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4억 3천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가격이 떨어지네 이렇게 보지만 어느 순간 딱 거래가 되고요. 거래량은 뜸하지만 그 거래가 멀쩡한 신고가가 찍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많죠. 자,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와 구로구 신도림 등 미성도 작년 8월과 올해 8월 각각 1억 7,400만원, 2억 2,500만원 올랐다는 겁니다. 뭐 1년에 2억 정도 오르는 건 뭐 일도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전용 60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 1, 2인 가구들이 앞선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점점 없다 보니까 왜냐면 아시겠지만 청약 당첨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배정받는 게 뭡니까? 35점 만점의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1인 가구, 2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사실상 적으니까 점수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어서 오랫동안 통장을 붓고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점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핵심 지역에 좋은 어떤 분양단지들은 다 그 부모님을 봉양한다거나 자녀가 최소한 3, 4명 뭐 이런 분들만 당첨이 되는 거지 이런 분들은 사실 당첨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입지를 어차피 청약으로 구입할 수 없다면 근데 집값은 계속 뛰고 있다면 전세로 살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전세값이 뛰고 있는데 대출도 안 해준다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소형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서울 말고 지방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같은 기간에 대형이나 중대형이나 중형, 중소형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작은 것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소형, 중대형, 중형 1%대인데 유일하게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가격이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 소형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이제 이미 10억 원을 돌파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강북권의 소형 아파트 값도 6억 5천만 원을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집을 소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도 없을 뿐더러 대출이라도 많이 해주게 되면 좀 무리를 해볼 텐데 대출도 안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작은 것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소형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중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로 점차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을 또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이 인기 있다고 해서 뭐 소형만 찾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형을 사도 되고 중형을 사도 되고 대형을 사도 되고 사기만 해. 안 사고 버티지만 말고 뭐라도 사기만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 보험은 들어놓는 겁니다. 방어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정부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뭐하고 있었냐면은 투기꾼 잡겠다고 부동산 세무조사 강화했는데 투기 적발이 0.15%에 그쳤습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0.15%에 그쳤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시 272만 건 정도의 점검 대상이 319만으로 약 한 47만, 한 50만 건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근데 그 50만 건을 늘려서 추가적으로 발생 건수가, 적발 건수가 162건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272만에서 4,549건 했을 때는 0.17% 잡아냈는데 훨씬 더 늘렸지만 늘어나는 게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줄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272만에서 4,500이면 한 7%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늘어났지만 사실 한 5, 600건 정도가 잡혀야 되는 건데 160건밖에 못 됐기 때문에 적발의 어떤 그 굉장히 그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 됐었고 추징액도 장난 아니게 줄었죠. 2017년도에 5,100억 원이었는데 3,200억으로 2천억 가까이가 줄어버렸습니다. 적발 비율도 줄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징 건수도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부동산 세무조사 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 피 같은 혈세로 한 건데 실제로 돈은 5천억에서 3천억 쪼그라든 겁니다. 비용은 더 쓰고. 예. 그래서 투기꾼과의 전쟁 왜 했냐? 정부가 왜 했습니까? 투기꾼들이 집값 올린다. 너희만 적발하면 된다.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했지만 뭐 실상 없잖아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적발이 안 됐을까요? 요즘에 투기꾼이 지금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어떤 시장 환경,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무슨 투기꾼들이 뭐 올리면 올리고 뭐 얘네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뭐 그러면 정부가 왜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정부는 뭔가 타깃이 필요했기 때문에 투기꾼들이다 라고 호도를 한 거고 그거를 믿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투기꾼과의 전쟁을 하는 쇼를 좀 했던 겁니다. 왜?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실패는 이제는 뭐 그 본인들도 인정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아니 경제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환경이라든가 이런 외부 변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책은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썼으면 만약에 올라가는 환경 자체는 막을 수 없더라도 이렇게 폭등하는 건 막을 수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렸으니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쓴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불법 투기 일사는 국민 탓을 올렸지만 99.9% 국민은 성실을 앞서되었다. 결국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평생 집을 못 산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영끌들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집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이 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투기꾼 잡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4년 넘게 부동산 정책을 한 25개 넘게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임대차 3법이라든가 양도세 완화라든가 여기서 뭐 이런 반구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이 가장 영향이 큰데 이 정부 정책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 주장이 맞나 틀리나 계속 보세요. 제가 지금 수년째 제가 언제부터 지금 부동산 한 지는 제가 15년이 넘었고 지금 유튜브를 한 지는 한 3년 4년 됐나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올랐죠. 오르는 게 저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적절한 선에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그거 보고 나서 분석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선동한다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무슨 능력자라고 정부를 이깁니까? 시장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정책이 바뀌거나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내려갈 만한 요소가 보인다면 당연히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이제는 이러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양반은 무조건 상승이야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제 나름의 의견을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